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현재 유로 2020은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고 케인이 속한 잉글랜드가 결승에 오르면서 유로 대회 역사상 61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을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케인의 발걸음이 그친다면 영국 팬들이 상당히 속상할 텐데요. 이번 대회의 4강전과 결승전이 치러지게 되는 영국은 거의 홈 어드밴티지를 끼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의 우승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안거리 중 하나인데,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은 케인이 무리해서 이적을 하려 했던 이유가 자신의 개인 커리어를 넘어서서 팀 커리어의 우승을 바랬기 때문인데, 그것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유로 우승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에서는 저번 시즌의 과오를 확실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고심 끝에 전 울버햄튼 감독인 누누 산투를 토트넘의 감독으로 데려온 파라티치 단장. 이 파라티치는 이번 시즌 감독과 선수를 포함해 영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단장직을 맡게 된 인물인 만큼 상업 소환이 뛰어난 레비와 팀을 이뤄 토트넘의 재건을 이뤄나갈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스포팅 디렉터입니다. 그런데 영입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파라티치 단장에게 손흥민이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 외신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작년에도 기대감이 높았었지만 끝끝내 불발이 되어 아쉬움을 삼켰던 김민재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축구 관련 외신 더 부트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파라티치에게 직접 이 23살의 괴물 같은 재능을 영입해달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또 다른 외신인 이 90미닛에서 손흥민의 재계약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나온 이야기 중 하나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계약에 관련된 협상 중 손흥민이 같은 국적의 김민재 선수를 다시 한번 파라티치에게 추천했으며, 토트넘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작년에도 토트넘에 직접적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앉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상당히 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미야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아시아권에서도 좋은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며, 토미야스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경험이 뒷받침해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토미야스와 김민재는 특징만 놓고 보면 거의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특징으로 둘 다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센터백이나 윙백 모두 활용 가능해 3백이나 4백에 둘 다 적용 가능하며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향후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아시아 선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트넘과 베이징 고아는 끝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었지만 현재는 포르투나 유벤투스 등의 팀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유벤투스는 파라티치가 11년이나 단장으로서 몸담았던 클럽이기에 다른 곳으로 가려던 선수를 데려오는 하이제킹 역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올해 여름에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 수비수 자리에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약 중인 토미야스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EPL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토미야스에 대해서 토트넘 외에 다른 EPL 팀들 역시 관심을 가지며 토미야스의 토트넘행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토미야스의 아스날 이적 가능성이 현재 제시되고 있던데, 만약 김민재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고 토미야스가 아스날에 이적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상의 한일전 플러스 런던 더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토미야스를 꽤 집요하게 뒤쫓고 있는 토트넘이기도 하기에 아스날과 토트넘 중 누가 토미야스를 데려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 역시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추천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파라티치 단장은 아닌데요. 파라티치 단장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신에서는 맨시티, 리버풀, 미넨, 레알 등이 넘보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마치는 것의 중요성에 재차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경우 팀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뿌릴 수도 있으며 양발잡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윙백으로도 뛸 수 있는 이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도 갖췄기에 손흥민 선수와 직접적인 호흡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 역시 다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파라티치는 그 외에도 현재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자 잉글랜드의 센터백인 코너 코디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괴력의 야생마인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를 누누 감독이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신에서는 토트넘의 중원에 현재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아쉽기에 누누 산투 감독의 울버햄튼에서 후배인 네베스가 해주었던 역할을 해줄 플레이메이커를 파라티치 단장이 영입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존재하는데요. 마치 이제야 시작한 것 같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꽤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까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니 앞으로의 추이를 두고 볼 만한데요. 아직까지는 토미야스를 향한 토트넘의 추격 의지가 좀 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스날이 토미야스를 향한 경쟁에서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김민재를 고려해보는 것 역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파라티치 단장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토트넘의 장기간 숙제였던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의존이 이번 시즌의 적절한 영입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의 이적 시장이 그 어느 팀보다도 뜨거워야 하는 상황이며, 이 스포팅 디렉터인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에 정말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 정말 알짜배기 영입을 해내고 또 방출할 선수들 역시 방출시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팀의 구조를 바꿔놓아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영입으로 버텼던 레비 회장의 경우 최근의 행보에서 가장 파격적인 영입은 무리뉴였고, 선수 중에서는 호이비에르가 그나마 수비 2선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완전히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토트넘의 수비 불안, 그리고 이 공격 2선에서의 창의성 부족은 장기화되고 있는 토트넘의 숙제이기에 꼭 이번 시즌 영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를 뛰는 것은 선수들인 만큼 이 선수단의 퀄리티는 경기에 그 무엇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며, 이를 뼈저리게 느꼈을 레비일 텐데요. 결국 자신의 안목보다는 전문가인 파라티치의 의견을 믿고자 한 레비, 그리고 파라티치에게도 김민재 선수를 다시 한번 추천한 손흥민 선수. 과연 토트넘은 어떻게 수비를 보충하고 공격진의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곧 있으면 시작될 시즌을 토트넘은 지금부터 바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토트넘의 두 기둥뿐 아니라 이제는 팀 전체가 최소 1인분을 해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되어야 이 토트넘이 저번 시즌의 하반기처럼 무력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입이 가장 기대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되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